효과 구간입니다. 2분도 안 남아서요. 지수 좀 간략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 저점 부근의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33% 하락하면서 2407.72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인데요. 오늘 장중 한때, 그러니까 2시 구간대 들어서면서 2400선을 잠시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점이 2402포인트인데 그 부근에서 종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전장에는 빨간불이었는데 2시 구간대 갑자기 시장 분위기 바뀌었죠.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패턴 비슷하게 강보합권 정도에서의 흐름이 대체로는 유지가 되다가 12시 구간에 잠깐, 그리고 장 마감을 앞둔 2시 구간대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0.32% 하락하면서 785.80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양시장 나란히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 약 3% 정도 하락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도 이번 주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를 못하는데요. 9월 2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아쉬운 하락입니다. 어제 큰 폭의 하락 움직임,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가 잡히나 싶었는데 안심하니까 2시 구간대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이거를 연속된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3% 안팎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던, 결과적으로는 힘들었던 한 주가 됐습니다. 주변국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주변국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별로 안 좋거든요. 먼저 일본 증시 흐름 보시죠. 일본은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증시는 그래도 약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일본이 3시에 마치죠. 우리보다 30분 먼저 마치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0.04% 하락으로 27,650.84엔에 오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전일 대비로는 10엔 정도 하락한 거고요. 장중에 변동폭도 제한됐습니다. 보합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등락만을 펼치다가 이렇게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은 중국 쪽 보겠습니다. 중국은 오전에는 상승권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더 길었는데요. 오후 증시 개장하고 나서 하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깊은 하락은 아니고요. 우리 증시 밀리는 것과 똑 닮아 있습니다. 0.21% 상해 종합 밀리고요. 3178.31선에서의 현재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도 0.38%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달러 강세가 워낙에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중국 지역 청두에서 도시봉쇄 이슈,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았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어제도 많이 밀리더니 오늘도 좀 밀렸네요. 홍콩 항생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 이렇게 우리 증시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도 오늘 다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록은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오전장에는 그래도 한 10시, 11시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이 좀 멈추는 듯 싶었는데 이제는 상단이 없는 것처럼 오르네요. 1350원 선, 그리고 이번엔 1360원 선도 너무 쉽게 뚫어냈습니다. 저항이라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나는데요. 7원 70전의 상승입니다. 1362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362원입니다. 계속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전날 미국 증시가 낙폭을 줄이면서 오늘 국내장도 그런 영향을 받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부 들어서 매도세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결국 개인의 반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시장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분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끝까지 변동성이 너무 큰 장이었는데요. 장 시작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243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상승폭이 다소 주춤하더니 3시 구간 2400선 초반까지도 내려왔습니다. 네, 장 마감 들어서 다시 낙폭을 줄이는 시도는 했지만 결국 2410포인트 부근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홀로 매수세 보였는데요. 개인이 2,885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반대로 1,700억 넘게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기관에서도 동반 매도세가 들어왔는데요. 1,356억 가까이 매도세 들어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 현황 보겠습니다. 마감 직전에 하락 섹터가 더욱 많아지면서 하락 업종 우위 보였는데요. 가장 먼저 철강금속 업종이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2.6% 넘게 하락세 연출됐고요. 이어서 전기가스 업종 1.5% 가까이 내렸습니다. 또 이어서 서비스 업종은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개인 서비스 지수 부분의 악재로 인해서 오늘 0.9% 가까이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이어서 운수 창고 부분도 0.84% 내렸고요. 기계 업종이 다음으로 0.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상승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보험업종과 섬유의복 섹터가 상승불 켰는데요. 먼저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소식 발표되면서 오늘 1.2% 정도 강하게 상승불 켰습니다. 또 이어서 섬유의복 업종에서는 7, 8월 의류 소비의 두 자릿수 성장률 발표에 오늘 강했습니다. 0.9%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또 의약 섹터에서는 일성신약 주가가 급등하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이어서 5G 관련된 기술주들 오늘 상승세 보이면서 0.2% 정도 통신업종 상승 마감이고요. 이어서 운송장비 섹터 0.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시총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지난밤 엔비디아의 급락에 이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약했는데요. 가장 먼저 삼성전자 보시면 1.5%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0.7%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이런 반도체 종목들 약세 보였는데 오늘 반대로 자동차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0.5% 정도 올랐는데요. 또 기아도 0.7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에 비해서는 낙폭이 조금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이어서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끝까지 4% 넘게 오르면서 48만 2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이어서 LG화학은 분기 최대 매출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는데요. LG화학이 장 후반부 들어서 크게 낙폭 만들어서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결국 61만 원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반대로 삼성 SDI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0.17% 정도 후반부에 낙폭 조금 만들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57만 6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바이오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4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83만 8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반대로 셀트리온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1% 넘게 하락했고요. 18만 4,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주들도 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네이버 보시면 0.85% 정도 약세 흐름 보였고요. 또 카카오도 1%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주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복원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건설주들 상승 마감했습니다. 핵 합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이란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릴 전망인데요. 이러한 소식에 대형 플랜트 발주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 주가 탄력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DLENC가요. 이란의 현지 사업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받으면서 4% 가까이 오름세 보였습니다. 3.8% 가까이 올랐고요. 42,4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관련된 우선주도 2% 넘게 올랐고요. 관련 건설주인 한신공영과 남광토건까지도 6%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SK케미칼 소식입니다. 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의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회사 편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 강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에 따르면 SK디스커버리는 주식 약 92만 주를 공개 매수해서 SK케미칼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자회사 직접 투자와 또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작용했고요. 이러한 소식에 오늘 호재받았습니다. SK케미칼이 장 마감까지 11%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10만 5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SK케미칼 우선주까지 6% 넘게 올랐고요. 또 SK디스커버리가 1.8% 넘게 올랐습니다.
36,050원에 거래 마쳤고요. SK 디스커버리 우선주도 39,950원에 1% 넘는 상승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과 후반부 분위기가 정말 너무 많이 달랐는데요. 장 초반 개인 매수세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장 출발에 1% 가까이 급등세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낙폭을 만들면서 장 후반부 들어 790선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대음봉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시도했지만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 우위가 강했는데요. 외국인이 779억 정도, 780억 가까이 매도 우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개인이 530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또 기관 쪽에서 122억 정도 매수 물량 들어왔는데요. 이런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도 물량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2시 구간에서는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이제 마감 구간 들어오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보였습니다. 먼저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4% 정도로 소폭 상승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결국 74,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이 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조금 더 내렸고요. 1.2% 가까이 내렸습니다. 74,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대로 알테오제는 오늘 시총 상위주 종목에서 끝까지 강했는데요. 1.3% 넘게 오르면서 61,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HLB는 낙폭 만들면서 보합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2차전지 소재주들도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감했는데요. LNF 보시면 0.45% 정도 소폭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21만 8,900원에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감했고요. 또 관련주인 소재주들 에코프로비엠도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0.47%로 10만 6,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에코프로도 보시면 0.9% 가까이 하락세 연출됐고요. 11만 1,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첨보 역시 전해질 종목인데요. 0.09% 정도로 소폭 하락세 보였습니다. 또 게임주들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는 모두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후반부 들어서 살짝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낙폭 만들면서 마감에는 보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코스닥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 관련주 소식인데요. 오늘 유럽에서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 2022가 베를린에서 개막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의 성과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앞으로 주요 가전제품에 스마트싱스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활성화 전망과 더불어 애플의 확장현실, XR 기기에 탑재될 OLED 패널에 대한 매출 기대감까지 호재로 작용하면서 대장주인 선익 시스템이 가장 크게 움직였습니다. 장 마감까지 10% 넘게 오름세 보였고요. 22,4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관련된 VR, AR 기업들인 자이언트 스텝과 알차라까지도 상승세 보였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이 3.6% 넘게 오름세 보였습니다. 24,050원에 거래 마쳤고요. 알체라가 소폭 하락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1%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13,750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디지털 광 링크 회사인 옵티시스, 또 디지털 서비스 업체인 디어유까지도 4% 이상 넘게 올랐고요. 옵티시스가 8% 넘게 오름세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태풍 관련주 소식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 초에 태풍 흰남노가 국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연재해 복구에 쓰이는 케이블 업체 코리아 SE가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0% 상승폭 보였고요. 4,61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이어서 지난달 초 폭우 때 급증했던 수해복구주들과 건설주들 오늘 이어받으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연과 환경이 8.25% 정도 상승했습니다. 1,640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건설주인 우원개발과 이화공영, 특수건설까지도 5% 이상 올랐고요. 우원개발이 20% 이상 급등세로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 먼저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